네, 그러면 기자회견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입 공정성을 넘어서 특권 대물림 교육 중단 촉구 시국 선언 기자회견입니다. 저희가 일주일 전에 이와 관련된 그 시국 선언문 서명을 받기 시작해서 현재 1,492명의 그 시민들과 오피니언 그룹들이 서명을 하신 상태에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조국 전 장관 자녀의 입시 문제로 촉발된 이 교육 문제로 인해서 온 국민들이 지금 여러 가지 그 이제 그 목소리를 내고 교육에 여러 가지 변화를 요구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강력한 교육 개혁을 실시하겠다 그렇게 약속을 하셨는데요. 며칠 전에 저희가 뚜껑을 열어 보니까 정시 확대 그리고 자사고 외고의 일반고 전환 이 정도로 지금 상황을 마무리하려고 하는 그런 흐름 가운데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일로 특권 대물림 교육 체제가 해결되는 것은 불가능할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1,492명 시민들의 서명을 받아서 오늘 시국선언 기자회견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먼저 저희들의 시국선언 내용을 낭독하는 시간을 갖겠는데요. 5분께서 수고하시겠습니다. 우선 최연섭 전 강원대 총장께서 낭독해 주시고, 두 번째로 김명신 서울교육청 청렴시민감사관께서, 세 번째로 심성보 부산교대 명예교수께서, 네 번째로 최병성 초록별 생명평화연구소 소장께서, 다섯 번째로 강혜성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모회 부회장께서 시국선언 회견문을 낭독해 주시겠습니다. 그러면 최연섭 총장님부터 회견문 낭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달 이상 우리 사회는 누구도 예상치 못했던 일로 말미암아 전에 없던 혼돈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법무부 장관 지명자의 자녀의 입시에 얽힌 의혹에서 비롯된 이 혼란은 끝내 장관이 사퇴하고 그의 부인이 구속된 지금에 와서도 가라앉지 않고 검찰 수사의 형평성에 대한 논란을 불러일으키면서 또 다른 양상으로 비화되고 있습니다. 땅 위의 다른 모든 생명체는 굶기지 않고 먹이기만 하면 자라서 그 생명체의 구실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인간은 양육에 더하여 교육을 통해서만 인간이 될 수 있습니다. 사람을 사람 되게 하는 언어와 감정과 도덕과 이성의 능력은 오직 가정과 학교와 사회에서 이루어지는 교육을 통해서만 전수됩니다. 사람은 오직 교육을 통해서만 사람이 되고 자라서도 끊임없이 배움으로써 성숙하게 됩니다. 이처럼 사람이 교육과 배움을 통해서 사람이 되기 때문에 좋은 사람은 좋은 사람을 낳고 나쁜 교육은 나쁜 사람을 낳습니다. 그리고 사람이 모여 사회를 이루고 나라를 이룬다면 다시 좋은 교육은 좋은 사회와 좋은 나라를 낳고 나쁜 교육은 나쁜 사회, 나쁜 나라를 낳는 것입니다. 돌이켜보면 우리 사회는 그동안 다른 나라에서 찾아보기 어려운 열렬한 교육열로 말미암아 큰 발전을 이루었습니다. 배움을 향한 열정에 힘입어 식민 통치와 전쟁으로 잿더미가 된 대한민국은 첨단의 과학과 기술에 기초한 인류 산업 국가로 탈바꿈했습니다. 동시에 우리가 교실에서 배웠던 자유와 민주주의의 이상을 쫓아 우리는 이 나라를 세계에서도 으뜸가는 정치적 자유와 민주주의의 모범이 되는 나라로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세상에 과도해서 좋은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를 지금까지 이끌어왔던 교육열 역시 과도함으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를 구속하는 굴레와 족쇄가 되었습니다. 한편에서 과도한 교육열은 과도한 사교육비의 지출로 이어지고, 이것은 다시 좁게는 가정경제, 넓게는 국가경제를 왜곡시킵니다. 그 결과 국민소득이 3만 달러가 넘는 나라에서
대부분의 가정이 사교육비 때문에 아이 낳는 것을 두려워해야 하는 웃지 못할 일이 벌어질 지경에까지 이르렀습니다. 다른 한편 한국의 교육은 인격의 도연화, 고매한 이상의 추구, 그리고 미래를 위해 정말로 필요한 교양과 지식의 연마가 아니라 극단적인 입시 교육에 치우쳐 청소년들로 하여금 친구들 사이의 사랑과 우정보다 성적을 두고 서로 경쟁한 것을 먼저 배우도록 부추깁니다. 학교 교실에서부터 시작되는 성적에 의한 유무형의 차별은 소수에게는 근거 없는 우월의식을, 그리고 대다수 청소년들에게는 불평등한 사회에 대한 분노와 좌절감을 내면화시킵니다. 그리고 오래 억눌린 분노와 좌절감은 성인이 되어서도 사라지지 않고 이번에 조국 사태처럼 작은 불씨에도 언제라도 폭발하여 우리 사회를 갈갈이 찢어놓게 되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을 정치, 경제, 문화적으로 눈부시게 발전시켜왔던 교육이 오늘날 이처럼 모든 면에서 국가의 미래를 어둡게 하는 걸림돌이 된 까닭은 교육이 사회적 불평등의 재생산 장치가 되고 특권의 대물림 통로가 되어 버렸기 때문입니다. 출신 학벌이 사회적 신분을 결정하는 까닭에 모두가 대학 입시에 목을 메고 조금이라도 더 높은 서열의 대학에 들어가기 위해 경쟁하게 되고 이로부터 모든 입시 경쟁의 지옥도가 그려지는 것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역대 정부는 나름대로 해법을 제시하긴 했습니다. 박정희는 중고등학교를 평준화시켰고 전두환 정부는 과외를 금지하면서 대신 졸업정원제라는 이름 아래 대학 정원을 대폭 늘렸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 여러 정부를 거치면서 공교육의 정상화나 공정한 입시 경쟁 또는 다양한 선발 등등 온갖 명분을 내세워 입시 제도를 개선한다고 해왔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방안이 문제 해결에 아무런 도움도 되지 않는다는 것은 지난 수십 년 동안의 경험이 분명히 말해주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까닭은 대학 서열이 엄존하는 한 보다 높은 서열의 대학에 입학하기 위한 경쟁이 그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학벌에 의한 차별을 은폐하기 위해 학벌 기득권자들은 입시의 공정성을 선전하지만 입시가 공정하게 관리된다고 해서 그것이 불평등의 재생산 장치라는 사실이 변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공정한 불평등, 공정한 차별이란 네모난 삼각형처럼 불합리한 것이며 결코 정당화될 수 없는 불의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국 사태는 뜻밖의 불거진 한국 교육의 문제를 정부가 단지 수능 정시 학대를 통해 해결하려는 것은 대단히 유감스럽고 우려스러운 일입니다. 수능을 통한 선발이든 학생부 종합 전형이든 현행 입시 방식을 조금 고치는 것만으로는 교육을 통한 특권 대물림에 대한 국민들의 분노와 절망감을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특히 수능 정시 학대는 오지선다 객관식 정답 찾기 교육을 강조하는 것으로서 미래 교육이란 관점에서도 매우 부적절한 정책이므로 즉각 취소해야 합니다. 원래 모두 정시로 선발하다가 수시로 늘린 것을 이제 와서 조산모사식으로 수시 비중을 줄이고 정시를 확대한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될 리 없는 까닭은 처음부터 모든 문제가 과도한 대학 서열에서 비롯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문제를 해결하려 한다면 대학의 서열을 타파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지 않으면 안 됩니다. 지금처럼 뾰족한 삼각형 모양으로 소전 서열 체제가 널쩍한 사다리꼴로 바뀌기만 해도 입시 경쟁의 압력은 현질이 줄어들 것입니다. 그러면 특정 대학에 입학하기 위한 입시 경쟁은 하고 싶어도 할 이유가 없어질 것이므로 저절로 사교육 걱정 없는 세상이 될 것입니다. 그런 바탕 위에서 학생들이 굳이 대학에 오지 않아도 좋은 조건을 만들어 나가야 합니다. 대부분의 직업이 대학 교육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교육이 직업과 연계되어 있었다는 점에서 보자면 예전처럼 상고 졸업하고 은행이나 일반 기업에 취업하는 것이 지금처럼 대학 졸업하고 과거와 비슷한 직장에 취업하는 것보다 개인이나 사회를 위해 훨씬 더 생산적입니다. 전문계 고등학교 및 전문대학이 제 역할을 다하도록 보다 적극적으로 지원하여 청소년들에게 대학이 아닌 다른 선택 가능성을 제시해야 합니다. 더 나아가 출신 학교나 학교 이력으로
입사와 취업 단계에서 지원자를 차별하는 온갖 제도를 바로잡아야 합니다. 공공기관의 블라인드 채용을 모든 민간 기업으로 확대해야 하며 특권적 지위로 인식되는 모든 영역에서 대물림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정부는 이 일을 회피해서는 안 됩니다. 특히 대학 서열 타파와 관련해 문재인 대통령은 2017년 대선에서 관련 공약을 발표한 바도 있으니 우리의 요구가 새삼스러운 것도 아닙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좋은 공약을 가지고 집권했지만 그 후 지금까지 어떤 공식적인 해명도 없이 공약을 지키지 않고 있습니다. 집권 이후 그 공약의 이행을 추진해 왔다면 오늘의 사태가 도리어 제도 완성의 발판이 되었을 텐데 그렇게 하지 못한 것이 참으로 유감스럽습니다. 우리는 정부가 지금이라도 관련 공약에 따라 대학 서열을 타파하고 공교육을 정상화하기 위한 제도 도입에 나서기를 강력히 촉구합니다. 2019년 11월 4일 대입 공정성을 넘어 특권 대물림 교육체제 중단을 촉구하는 국민일동. 네, 다음으로는 네 분의 그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말이 좀 서툴어서 몇 자 써가지고 읽는 형식으로 발언을 하겠습니다. 오늘 귀한 모임에 참석하게 되어서 송구스럽고 한편으로는 이런 기회를 갖게 된 것을 퍽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지방 중소도시에서 고등학교를 마치고 서울 소재 대학으로 올 때만 해도 입시에 대해서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경쟁의 치열함은 물론 과외라든지 학원이라든지 하는 그런 것을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자녀들을 대학에 입학시키려고 할 때까지는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 아이에게 대학 입시를 치르게 할 때에 비로소 대학 입시 문제가 심각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약 30년 전입니다. 이 땅에 사는 동시대인으로서 사회적 책임이 그만큼 둔감했다는 것이겠죠. 그때 아이들에게 말했습니다. 아버지 세대가 잘못해서 너희들을 이런 입시 지옥에 쳐넣게 되었구나. 너희들은 어쩔 수 없이 이런 지옥 같은 입시를 치르게 되지만 너희 자녀들에게는 이런 입시 지옥에서 구할 수 있도록 너희들이 노력해 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습니다. 그러나 손아대에 와서는 그 입시 지옥은 더 넓고 깊어져서 아이들을 이제는 죽이는 단계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그 피해가 수시다, 정시다, 학종이다, 수능이다 하는 데 머무는 것이 아니라 경쟁사회에서 인간성을 말살하고 있습니다. 창의적인 상상력을 발휘해야 할 그런 때에 그들은 영수국에 얽매이고 스펙 쌓기에 스펙을 쌓아야 하고 표창장 등에 얽매이게 되었습니다. 고전을 읽고 선인들의 지혜 위에 인간의 가능성을 열어가야 할 그 나이에 기성세대가 짜놓은 프레임 안에서 이 세대가 쳐놓은 그물망을 벗어나도록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창의성과 상상력을 말살해 버림으로 인간의 잠재적인 무한한 가능성마저도 차단해 버리고 말았습니다. 청소년들의 가능성을 재단해 버리는 이런 제약들이 그것을 열어줄 대학의 관문에서부터 버젓이 존재한다는 것은 우리 기성세대가 후속 세대를 향한 크나큰 죄악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것을 개혁하여 청소년들이 자신들의 가능성을 새롭게 열어가도록 길을 터주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은 대학의 서열화를 없애는 것과 대학 입시 제도에서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그 가능성을 수시나 정시, 학종이나 수능의 제도 개선에서 이루어질 것으로는 생각지 않습니다.
좀 더 근원적인 데서 출발해야 한다고 오늘 저희들은 의견을 모으려고 합니다. 그것은 대학의 서열화 철폐입니다. 이것은 기득권 세력이 갖고 있는 강고한 성을 허무는 작업인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를 통해 자그마한 구멍이라도 뚫어냄으로써 아이들을 죽음에서 해방시키는 것도 가능할 것으로 생각하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우리 세대의 신분과 부와 지위를 대물림하는 데 그 기제로 활용되고 있는 대학 서열화와 그것을 뒷받침하는 대입 제도를 변혁해 감으로써 후손들에게 기회와 과정과 결과가 공평하게 되는 사회를 물려줄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런 기회를 마련한 사교육 걱정 없는 세상의 여러분들과 또 뜻을 같이 하는 여러분들에게 감사하며 이 운동이 좋은 결실을 맺어 우리 후손들이 이 죽음의 터널에서 해방되는 그날이 오도록 언론계 여러분들의 협조와 당부를 간곡히 부탁하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윤경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서울지부장께서 발언을 해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참교육학부모회 서울지부장 이윤경입니다. 교육을 알지 못하는 정권에서 학부모로 살아간다는 게 얼마나 멘탈이 강해야 하는지를 절실하게 느끼고 있는 요즘입니다. 정시확대라는 대통령의 말 한마디에 국가교육의 역사가 흔들리는 것을 보면서 절망스럽기까지 합니다. 연일 발표되는 기사를 보면 이 모든 것이 학부모와 학생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한 탓이라고 합니다. 교육부와 교육청, 학교에 묻고 싶습니다. 언제 한번 학부모들에게 입시 제도나 교육과정에 대한 교육을 제대로 해준 적이 있는지요? 학생들에게 지금 이 공부를 왜 해야 하는지 친절하게 설명하고 가르칠 수 있는 현실입니까? 공교육이 여러 가지 한계를 핑계로 불친절해 있을 때 사교육기관들은 학부모와 학생들의 불안감을 이용해 여론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저는 수많은 댓글 여론이 여기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봅니다. 하지만 대학 입시는 어떻게 바꿔도 또 다른 문제만 야기할 뿐입니다. 정시가 100%가 된들, 수시로만 입학한들 우리나라 교육이 바뀔 수 있을까요? 수능이든 내신이든 1등부터 꼴찌까지 이렇게 줄 세우는 한 무한 경쟁으로 인한 아이들의 고통은 조금도 줄어들지 않을 것입니다. 문제는 줄 세우기에 있습니다. 기업들이 학벌에 따라 임금과 직무를 차별하는 한 대학 서열화와 고교 서열화는 절대 사라질 수 없습니다. 대학 졸업자와 고등학교 졸업자의 직업 선택의 풀이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굳이 설명드리지 않아도 아실 겁니다. 대학은 가고 싶은 사람만 가고 고등학교는 사회로 진출하기 위한 기본적인 힘을 길러주는 곳이 되어야 합니다. 초중고 12년의 배움이 고통이 아닌 즐거움이 되어야 합니다. 학교가 교과서만이 아닌 사람에게서도 배우고 생활에서도 배울 수 있는 의미 있는 공간이 되어야 합니다. 학교에서 만나는 친구가 인생의 라이벌이 아닌 든든한 파트너가 되어야 합니다. 최근 3년간 삶의 끈을 놓는 청소년들이 급증하고 있다고 합니다. 성적에 좌절하고 친구가 없어서입니다. 아이들을 벼랑 끝으로 내몰고 있는 우리 모두가 방관자고 동조자입니다. 최근의 사태에 대해 우리 사회엔 좌우는 없고 상하만 존재한다는 주장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크게 공감하는 바입니다. 정권이 몇 번 바뀌어도 사회의 수직 구조가 안 바뀌는 이유가 도대체 뭘까요? 인구 감소로 대학을 선택해서 가도 대학 정원이 남는데 왜 여전히 우리는 변별력을 따지고 있어야 되는 건가요? 이제는 그들만의 스카이캐슬을 무너뜨려야 합니다. 가진 자들의 경과함을 뚫을 수 있는 방법을 우리 모두 함께 찾아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 아이들,
그리고 그 아이들이 사는 세상에서라도 숨통이 트일 수 있을 겁니다. 지금이 아니면 영영 못할 수도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조기숙 이화여대 교수님께서 발언하시겠습니다. 네, 오늘 이런 자리를 마련해 주시고 또 발언할 기회를 주신 사각세 관계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선진국 중에서 입시의 가치로서 공정을 내세우는 나라를 보지 못했습니다. 왜 선진국은 입시의 공정성에 관심이 없을까요? 공정성은 기본적으로 경쟁에서 고려되는 가치이기 때문에 어느 나라도 교육을 경쟁으로 보지 않습니다. 교육적 가치는 경쟁이 아니라 협력입니다. 경쟁은 성인이 되고 나서 해도 늦지 않습니다. 그런데 미성년자에게 공정한 경쟁을 시킨다는 게 과연 타당할까요? 미성년자는 아직 잠재력을 발휘하지도 않았습니다. 늦게 피는 꽃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저는 입시에서 공정은 무의미하다고 생각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기회의 평등, 공정한 과정, 결과의 정의를 약속했습니다. 그렇다면 미성년자들이 부모와 배경으로부터 영향받지 않도록 평등한 기회를 제공하는 게 정부의 역할일 것 같습니다. 물론 성인에게는 과정의 공정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왜 문재인 정부는 교육에서 평등한 기회가 아니라 공정한 경쟁을 최고의 가치로 삼고 있을까요? 저는 이 대통령과 청와대가 평등하게 다 같이 못 살던 시대에 대학을 다녔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닌가 추측을 합니다. 그때에는 누구나 다 가난했기 때문에 대학 본고사 한 번 보고 혹은 학력고사 한 번 보고 대학을 가도 평등한 기회가 위협받지 않았습니다. 서울대 총장의 아들이 지방대를 가고 그 대학의 수의 아들이 서울대 가는 일이 가능했습니다. 그때에는 다수가 어려웠기 때문에 교육적 가치 같은 건 신경 쓸 겨를이 없었고 시험이 어려워도 사교육받는 사람은 극소수였으며 공교육이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시험이 오히려 기회의 평등에 기여한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자본에 의한 계급사회가 도래했고 교육을 통해 부와 특권이 대물림되고 있는데 오늘날에도 과거의 신화를 믿고 있기에 시험의 공정에 집착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유럽이나 북유럽의 사회주의 국가를 보십시오. 초중고 대학이 모두 공교육이고 평준화되어 있습니다. 대학까지 안 와도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미 교육에서 기회 평등이 보장되었기 때문에 입시의 공정성 같은 건 전혀 신경 쓸 일이 없습니다. 하지만 미국과 우리나라 같이 학생의 성적과 부모의 재산 간의 상관관계가 매우 높은 나라에서는 정부가 학생의 경쟁을 억압하고 기회 평등을 보장하는 장치를 입시에 도입해야 합니다. 그래야 대학의 서열화가 타파됩니다. 정부가 앉아서 공정한 입시의 심판관이 되겠다는 건 학생들에게 미성년자에게 약육강식 적자생존을 손 놓고 구경하겠다는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그러면 대안이 있느냐? 저는 지난 12년간 우리 제도가 미국의 대학 입시 제도를 도입했기 때문에 미국의 입시 제도의 핵심 정신인 유럽과 달리 우리는 평등한 사회가 아닙니다. 그래서 매우 불평등이 고착화된 미국에서 쓰는 입시 제도를 들여온 건 저는 잘한 선택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미국 입시 제도의 핵심이 바로 어퍼머티브 액션, 적극적 조치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학생에게 부모의 재산과 사는 지역과 학교에 상관없이 공평한 기회를 주는 이런 적극적 조치 없이 이 미국의 제도를 받아들여서 학벌을 존치 않은 채 무한 경쟁을 시키니까 지금과 같은 문제가 일어나고 있는데 지금 공정성에 문제가 일어나는 두 가지 이유는 학벌을 깰 생각을 정부가 하고 있지 않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로는 우리 입시가 정시, 수시 이렇게 다른 두 가지 트랙을 어려서부터 선택해서 가야지 되는데 전 세계 어느 나라도 이렇게 투 트랙 입시를 하는 나라가 없습니다.
바로 거기에서 공정성 문제가 대두되는 것인데, 시간이 걸리더라도 정시 수시를 왔다 갔다 할 것이 아니라 제대로 된 미국에서도 입시 문제가 굉장히 치열했고 사회가 피폐해질 때 케네디 대통령이 적극적 조치를 파격적으로 도입함으로써 어느 날 우리 같은 서열이 없어지고 완화된 탑 20개, 탑 50개 어느 대학에 가도 문제가 없는, 주립대 가도 아무 삶에 문제가 없는 그런 완화된 학벌을 가져오고, 그러다 보면 우리도 유럽식의 그 평준화된 대학으로 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도 이런 그 계급화된 사회에서는 유럽 제도 같이 공정성이 전혀 없는 제도는 의미가 없고, 미국처럼 적극적으로 기회 평등을 제공하는 그런 입시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학벌도 깨고 경쟁도 없애고, 그리고 아이들이 행복하고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그런 입시 제도를 도입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이런 대안은 이미 오래전부터 나와 있었으니까 사법세도 좀 더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기타 교육 시민단체나 언론에서도 이런 그 미국 입시 제도의 핵심 정신이 빠진 우리의 껍데기 입시를 바꾸는데 힘을 모아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마지막으로 김영식 좋은교사운동 공동대표께서 발언하시겠습니다. 네, 우리나라 교육이 이렇게 본질로부터 멀어진 것은 최근에 발생한 일이 아니라 오랜 시간 동안 우리 사회에 아주 고질적인 병처럼 이렇게 있었습니다. 근데 그런 그 교육의 본질로부터 멀어진 것이 제대로 고쳐지기도 전에 어떤 사회적 변화, 시대적 변화와 함께 교육의 변화를 요구받았습니다. 학교 현장에서 수많은 교사들, 그리고 학부모들, 그리고 여러 교육 공동체 구성원들이 어떤 교육의 본질을 되찾고 또 시대적 변화의 그 요구에 대해서 부응하기 위해서 저는 굉장히 많은 노력들을 해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적으로 여전히 그런 특권들이 대물림되고 있는 이런 사회적 현실이 바뀌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또한 학교 현장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 노력들이 좀 충분치 못한 그런 부분들이 어떤 우리 시민들을 좀 설득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인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적인 경쟁이 여전히 크기 때문에, 사회적인 불평등이 크기 때문에 그거를 아이들에게 또 교육에 그대로 적용하면서 어쩔 수 없는 일이다라고 말하는 것은 저는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조규석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아이들의 성장 과정에서는 자신들이 있는 모습 그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저는 보호받아야 될 그런 요소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 정부가 어떤 그런 사회적인 어떤 불평등을 인정하면서 학교 현장에 그런 그 경쟁, 줄 세우기, 이걸 어쩔 수 없는 일이라고 좀 하고 있는 이런 조치들은 교육의 본질도 회복하지 못하고 또 시민들이 요구하는 그런 공정성도 담보하지 못하는 그런 정책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현 정부의 이 입시 정책에 대해서 우리가 문제 제기를 하는 거고요. 저는 우리나라 이 대학 입시 교육이 더 이상 초중고 교육 12년 동안 열심히 했으니 이제 보상해 줄게 하는 그런 보상의 어떤 관점이 아니라 모든 학생들에게 어떤 성장의 기회를 주는, 저는 기회의 관점으로 이 입시를 접근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정말 사회적인 역경을 많이 겪었던 아이들에게도 저는 더 많은 기회들을 줄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 저는 그런 방식으로 이 입시의 공정성의 문제를 해결해 가야 된다. 그리고 다수의 아이들이 하고 있는 그 교육은 좀 더 교육의 본질에 가깝고 또 아이들이 각각 가지고 있는 그런 소질과 적성을 어떻게 하면 더 꽃피울 수 있는가, 이런 관점으로 우리가 이 입시를 좀 바라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러기 위해서 먼저는 그런 사회적인 불평등의 요소들, 대학 서열화나 또 그 학벌에 따른 임금의 격차나 이런 것들을 해소하는 그런 정책들이 먼저 나와야 된다, 이걸 말씀드리고 싶고요. 또한 학교 현장에서 저는 먼저 어떤 이런 입시의 어떤 그런
그 대담한 변화들도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하고 있는 기회균형 선발이나 지역균형 선발, 또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나서 바로 대학에 가지 않아도 되는, 그래서 재직자 전형이나 저는 이런 어떤 그 새로운 전형들이 더욱더 많이 확대돼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을 통해서 입시의 공정성 문제를 해결하고 지금 학교 현장에서 일어나고 있는 소중한 변화들이 계속될 수 있도록 더 지원하고 지지하는 그런 정책들이 함께 할 때에 저는 우리 교육에서 어떤 변화를 기대할 수 있을 거다. 그러나 현재와 같은 방식으로는 현재 일어나고 있는 변화도 사그라들게 만드는 그런 조치들이 될 것이고, 또한 목표로 하는 그런 공정성도 놓치는 그런 우를 범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그 네 분의 그 발언 하신 분들의 내용들을 좀 정리해 볼 때 아이들을 죽음으로부터 자유케 하는 일들, 그리고 스카이캐슬을 무너뜨리는 일들, 그리고 또 늦게 피는 꽃이라도 존중해 주는 일들, 교육을 공정이 아니라 협력으로 보는 관점들, 이런 부분들을 필요로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지금 특권 대물림 교육체제 중단에 대한 문제의식을 밝혔습니다. 사실은 오늘 말씀들 정리해 보면 우리 아이들의 생명을 지키자 하는 일에 우리가 초점을 맞추고 우리가 좀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세월호 그 아이들이 사실은 좀 죽음을 맞이했을 때 10일 동안 광화문에서 단식하신 분입니다. 생명을 그렇게 중시하신 분인데 교육을, 입시를 공정이 아니라 생명의 문제로 접근해 달라고 하는 것이 지금 우리의 요구이고 시대의 요구고 우리 부모들과 아이들의 요구입니다. 더 이상 공정과 경쟁의 관점이 아니라 생명의 관점으로 우리 아이들을 지켜달라. 생명이 없으면 그 이후에 모든 그 시도들이 다 무의미하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촉구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의 그 뜻을 담아서 이제 저희들이 준비한 퍼포먼스를 잠시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준비하신 분들 나오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의식을 특권 대물림 교육체제 열차로 저희가 형상화시켜서 그 열차를 끊어내고 중단시키고, 그리고 모두가 특권이 없는 행복한 교육의 열차를 출범시키자 하는 것을 우리가 퍼포먼스로 나타내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네, 기자회견 잘 진행을 했고요. 분위기를 바꿔서 좀 퍼포먼스를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퍼포먼스 전에 청중분들께서 함께 좀 참여를 해주셔야 되는데요. 이렇게 박수를 이렇게 쳐주시면 됩니다. 제가 후에 박수를 치며 시작하겠습니다 하면 그때부터 쳐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네. 특권 대물림 열차 출발합니다. 트랙에 올라탈 사립초, 국제중, 자사고, 영재고, 스카이, 특권 직업 승객들께서는 속히 자리를 잡아주시길 바랍니다. This train bound for 특권 대물림. 열차는 익숙한 노래와 함께 출발합니다. 노래를 부르기 위해서는 다 같이 박수를 쳐야 하는데요. 박자는 이렇습니다. 자, 옆 사람께 함께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하나, 둘, 셋, 넷. 사립초 국제중학교 등록부다 사용되고 스카이 대학 가야지 특권 직업 얻는다. 특권 대물림 중단. 특권 중단. 서영고 서성한 중경일시 수직대학 서열 근본 문제 안 건드니 계속 이 모양이지. 특권 대물림 중단. 특권 중단. 이렇게만 살 건가? 정말 이게 최선인가? 특권 대물림 교육을 끝낼 수는 없을까? 특권 대물림 중단. 특권 중단. 우리 함께 만들어요. 입시 경쟁 없는 세상. 특권 대물림 교육은 우리 세대까지만. 우리
우리 세대까지만 우리 세대까지만 특권 대물림 중단! 와! You can transfer to the 희망교육 line number 4. 네, 특권 대물림 열차 운행을 중단합니다. 승객 여러분께서는 특권 대물림 트랙에서 속히 내려오시어 입시 경쟁과 사교육 고통 없는 세상으로, 특권 대물림 없는 세상으로 갈아타시길 바랍니다. 네, 다 같이 구호를 외치면서 희망 열차 힘차게 출발하겠습니다. 네, 특권 대물림 교육 중단하며 중단하라 뒤에 후창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특권 대물림 교육 중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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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학 서열 타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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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네, 저희가 오늘 1,492명의 서명자를 받아서 이 선언문을 낭독을 했고요. 그리고 이 선언문 내용들과 서명자 명단을 모아서 청와대 그리고 교육부에 저희가 전달해서 저희의 요구를 그렇게 경청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고 저희가 이 서명자들의 뜻을 모아서 앞으로 정부가 이것을 이행할 수 있도록 촉구하는 일들을 계속할 것, 그리고 뿐만 아니고 정부가 이것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 저희는 또 민간 영역에서 무엇을 할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지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선언, 시국선언이 오늘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이 특권 대물림 교육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출발점이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고 여러분들께서 그 이후의 과정들도 계속 지켜보시고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특권 대물림 교육체제 중단 시국선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